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Come, won't you come along? 서린의 정원입니다. 오늘은요, 7월 정원의 핀꽃들 13종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탄에서는 12종류의 꽃들을 정원의 핀꽃들 소개했었는데요. 2탄에서는 13종류를 소개하는데 특히나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넣었습니다. 요렇게 예쁜 꽃들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 이렇게 자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꽃을 아주 많이 개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편초인데요. 마편초는 정말 최강 중에 최강입니다. 아주 강하고요. 번식력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중부지방에서는 좀 추워서 노주 활동은 안 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올해 씨앗을 어디든 다 퍼뜨려서 내년 봄에 주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마편초 싹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드베키아인데요. 루드베키아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비가 와도 모양 이대로 유지될 만큼 이 아이들이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량종을 구매했어요. 원래는 루드베키아가 키가 크잖아요. 그런데 개량종은 이렇게 키가 아담하고요. 꽃도 이렇게 예쁘게 개량이 돼서 나와서 참 귀엽습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벨인데요. 저는 밀레니엄 벨을 매년 심고 있는데요. 노지 활동은 안 되지만 밀레니엄 벨은 꽃이 계속 개화하거든요.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끝도 없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가 돼서 내년에 밀레니엄 벨을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발화가 돼서 순들이 올라오고 꽃을 피고 있거든요. 저희 정원에서는요. 그래서 화분에만 심지 마시고요. 노지에도 한번 심어 보시면 노지에서 자연 발화된 밀레니엄 벨을 내년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벨은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아주 너무 더운 한여름과 또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 그때만 조금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만 신경 써주시면 아주 잘 큽니다. 다음은 페추니아인데요. 저는 요렇게 하얀색 꽃이 올해 너무 예쁘거든요. 요 페추니아는 노지 활동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페추니아, 사피니아 종류는 자연 발화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으면 올해 마음껏 구경하시고 내년에 요 아이들이 자연 발화돼서 순이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사피니아는 원래 색상이 더 이쁜데요. 비가 내린 뒤라 이렇게 색상이 좀 덜 이쁘게 나와서 좀 안타깝지만 씨앗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사피니아, 페추니아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겹 페추니아인데요. 이 겹 페추니아는 제가 씨앗을 파종해서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요. 겹 페추니아 꽃이 워낙 커서요. 일반 페추니아보다 한 2배 정도 꽃이 크기가 큽니다. 다음은 겹 사피니아인데요. 사피니아 많이 보셨지요? 근데 이렇게 겹으로도 나왔습니다. 작년에 노지에 제가 겹 사피니아를 심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행잉 화분에 겹 사피니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피니아, 페추니아가 오랫동안 꽃이 피어서 좀 보기 싫어졌다라 그러면 가지를 좀 짧게 잘라주면 새롭게 또 꽃이 개화합니다. 다음은 버베나인데요. 버베나가 노주 활동은 되지 않지만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꽃이 개화합니다. 이렇게 예쁜 색상의 버베나도 있거든요. 다양한 색상의 버베나가 많이 나왔습니다. 버베나는 워낙 꽃이 지고 피고 지고를 반복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박을 좀 하단에 흙을 파고 좀 묻어주시는 게
꽃을 계속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지는 꽃들은 당연히 잘라줘야 합니다. 버베나는 워낙 새로운 꽃도 많이 피지만 지는 꽃들은 좀 지저분해요. 그리고 곰팡이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는 꽃들은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장기간 예쁘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버베나 중에서 빨간색 버베나, 그리고 저는 보라색 버베나, 그리고 분홍색 버베나까지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피치 색상도 예쁘지만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버베나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버베나는 공중뿌리 번식으로 쉽게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버베나를 종류별로 공중뿌리 번식으로 옮겨 심었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공중뿌리 번식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에 딱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 버베나도 있지요. 다양한 색상의 버베나를 제가 꽃시몰에서 아주 작은, 정말 작은 포트 모종을 구입을 했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예쁘게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베나는 일찍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의 최강자라고 한다면 저는 멜란포듐을 뽑을 수 있는데요. 멜란포듐은 지금 요 상태, 요 꽃 이 상태 이대로 비가 오든 해가 쨍하든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지 활동 안 되지만 자연 발화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잖아요. 근데 지는 꽃이 스스로 이 주변에 지금 심어놓은 멜란포듐 주변에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모주가 자라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 멜란포듐이 씨앗을 뿌려서 또 발화가 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멜란포듐은 한 그루만 심어도 주변에 많은 멜란포듐을 자라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빔인데요. 문빔은 노지 활동 아주 잘 되고요. 번식도 아주 쉽습니다. 심어만 놓으면 주변에 문빔은 쉽게 번지거든요. 문빔은 달빛의 색깔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문빔이고요. 되게 보면 여리여리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해서 번식도 잘 되고요. 쉽게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문빔은 여기저기에 포기를 나눠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체수는 스스로 씨앗을 뿌리는 경우 자연 발화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로 하지 않으셔도 쉽게 번식이 됩니다. 다음은 토플인데요. 토플은 번식의 최고봉이지요. 노지 활동 잘 되고요. 번식이 너무 잘 돼서요. 내년 봄에는 아마 자연 발화된 요 토플이 너무 많아서 뽑는 일에 아마 바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토플은 분홍색 토플인데요. 분홍색 토플이 한참 예쁘게 분홍색이었다가 꽃이 정말 오랫동안 개화하는데요. 그 꽃이 점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변한 이 꽃들을 좀 잘라주게 되면 밑에 있는 새로운 꽃들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라임 라이트에 애기 사마귀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라임 라이트는 저는 작년에 삽목을 했었었는데요. 봄에 삽목을 하면 여름에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임 라이트는 정말 순둥이거든요. 목수국 중에서 이 라임 라이트는 처음에는 라임색이었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변하지요. 꽃볼도 정말 크지만 삽목만 해도 이렇게 쉽게 꽃이 핍니다. 다음은 스토케시아인데요. 스토케시아는 노지 활동 잘 됩니다. 제가 자연 발화의 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올 봄에 이 스토케시아 요렇게 생긴 잎
잎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인 줄 알고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 양 자체가 정말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많아서 매일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스토케시아 꽃이 피면서 보니 그 모종들이 다 씨앗이 자연 발화돼서 스토케시아가 자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풀이 이렇게도 많이 자랐지라고 생각을 하고 뽑았었는데, 뽑으면서도 뭔가 의심스러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토케시아였습니다. 요 스토케시아가 워낙 자연 발화율도 높고요. 꽃도 예쁘게 피는 종류이기 때문에 한 포트만 구매하셔도 내년에 정말 자연 발화가 돼서 여기저기에서 자라나는 스토케시아를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메리골드인데요. 메리골드는 정말 순둥이 중에 최고지요. 노지 활동은 안 되지만 한 번만 심으면 주변이 다 메리골드로 물들 정도로 메리골드의 자연 발화율이 정말 최고지요. 그래서 메리골드는 한 번 심으면 주변에 꽃들을 계속 뽑아야 될 정도인데요. 요 메리골드가 이렇게 겹으로 나와 있어서 저는 씨앗을 봄에 심었었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고 있습니다. 메리골드도 이렇게 겹으로 나와 있는 이 종류들 색상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씨앗으로 키우면 메리골드는 씨앗 발화율도 아주 높습니다. 처음에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물결 모양처럼 생겼다가 이렇게 꽃이 활짝 피는데요. 이렇게 예쁜 사랑스러운 꽃이 되는 게 바로 메리골드입니다. 혹시 혹겹만 보셨다면 한번 겹꽃도 심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화화인데요. 불꽃놀이 채송화라고 불리는 이 초화화는 노지 활동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발화가 돼서 제가 요즘에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초화화가 여기저기에 자라서 그 초화화들을 뽑아서 이렇게 화분으로 한 3개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초화화가 이 아이들은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생명력도 강하고요. 하늘하늘하지만 꽃도 예쁘지만 이 아이들이 자연 발화율도 잘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둥순둥한 애들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린의 정원에서 핀 꽃 2탄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셨어요? 이렇게 씨앗을 심어서 키우는 꽃들도 있고요. 봄에 아주 작은 모종을 키워서 지금 이렇게 여름에 꽃을 풍성하게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3탄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